자, 그 다음에는 pK 값을 이제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이거를 대부분의 이제 수업에서는 뭐 한 20가지, 30가지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일단 쫙 외우게끔 하는데, pK 값은 사실은 외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직 뭐 배우지 않은 종류의 화합물이거나 처음 보는 화합물인데 처음부터 그 pK 값을 우리가 뭐 산성도를 원래는 구조만 보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유기화학이 제대로 공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만 보고 산성도를 그대로 바로바로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자주 등장하는, 꼭 그래도 기억을 해두면 좋은 편리한 몇 가지 pK 값만 제가 추려서 소개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알케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3 혼성탄소하고 결합한 수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탄소가 있고 여기에 결합선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이쪽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이 수소가 원래는 산이 아니죠.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50에서 55 정도의 pK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10의 마이너스 50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5승만큼 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죠. 거의 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기화학에서 등장하는 산성도 중에서 제일 낮은 산성도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알켄, sp2 혼성탄소와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sp2 혼성이면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sp2 혼성탄소에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있는 수소, 이 수소를 이렇게 pK 값 45에서 48로 나타내는데, sp3일 때보다 sp2일 때 산성도가 조금 높아진 거예요.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는 앞에서 제가 1장에서 소개해드린 혼성을 생각해 보시면은 sp3일 때가 sp2일 때보다 전자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니까 수소 쪽으로 전자가 좀 더 치우쳐서 수소 쪽에서 요 시그마 스타 쪽으로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대신에 이 sp2는 전자를 땡기는 힘이 sp3보다는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다. 그래서 뭐 많이 쉬워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45승 이 정도에서 10의 마이너스 50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48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승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주변에 어떤 구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50승, 10의 마이너스 45승.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릴 수소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알릴 자리라는 게 굉장히 유기화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 이렇게 하나 있고, 이중결합의 바로 옆자리에 있는 sp3, 이 자리를 우리는 알릴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알릴 포지션. 이 알릴 포지션의 특징은 왜 이런 게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앞에 제가 분자의 전자밀도 판단할 때 이거 소개 한번 해드렸었죠. 이걸 그냥 골격구조식으로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탄소하고 탄소에 파이 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파이 결합이 있는데 양쪽에 있는 파이스타 쪽으로 이렇게 파이스타까지 그렸죠. 그 옆에 sp3 원성탄소가 있다면 sp3에서 뻗어나온 시그마 결합 중에서 어딘가 한 개의 시그마는 여기 파이스타랑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밀도가 낮고 여기 파이스타는 전자밀도가 낮고 시그마는 전자밀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살짝 기여를 해서 여기에 전자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태의 효과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를 알릴 자리라고 하고,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 중에 한 개는 어쨌든 sp3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K 값이 43까지, 바로 이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켄 sp2 혼성에 붙어 있는 수소보다도 오히려 산성도가 조금 더 높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암모니아는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 3개, 요거를 이제 암모니아라고 부르죠. 그때 질소는 어쨌든 탄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쓰니까 전자를 잡아당겨서 수소 쪽 시그마 스타의 전자밀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워졌다. sp2보다 암모니아가, 질소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 뭐 당연히 전기음 성도가 훨씬 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7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NH3가 NH
2-로 되면서 H 플러스 하나가 떨어져 나올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소가 또 나오는데, 수소도 가끔씩 시약으로 등장을 해요. NaH라고 하는 시약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이 NaH는 Na가 플러스로, 이건 금속이고, 이건 어쨌든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a가 플러스가 되고, H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앞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개념에서 짝산과 짝염기의 산성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산성도를 역으로 유추하는 그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H-가 어느 정도의 염기로 사용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값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H2에서 한 개는 H 플러스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H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이 H2에서 얼마만큼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기 쉬운가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2 정도로. 그래서 요게 32니까 요거보다 더 약한 산이라든지 뭐 센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카인, sp 혼성탄소에 결합한 수소들이 또 25라고 나왔네요. 3중 결합을 갖고 있는 게 sp 혼성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어쨌든 sp2일 때보다도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성도가 더 높아졌다. 그게 25다. 그러니까 이 sp 혼성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sp 혼성은 항상 어떤 원자건 간에 sp3나 sp2가 돼버리면 여기 위에 나와 있죠. sp3나 sp2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근데 보시다시피 sp 혼성이 돼버리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자밀도가 낮은 파이 결합이 2개나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이 2개밖에 안 남게 되니까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해서 전자에 대한 인력이 매우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월등하게 세져서 결국엔 어떤 식이냐, sp 혼성탄소가 수소한테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앞에서 나왔던 이 암모니아 있죠? 질소에 H가 붙어 있을 때 이 질소가 수소한테서 전자를 당기는 이 힘보다 여기가 더 세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쪽의 전자 밀도가 얼마나 낮아졌는가가 곧 산성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37밖에 안 되는데 알카인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인데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보다 더 센 산이다. 그 얘기는 sp 혼성 탄소이기 때문에 sp 혼성 탄소는 질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세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주기율표상에서 C, N, O, F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sp3 혼성일 때, 요 탄소도 sp3, 질소도 sp3, 산소도 sp3, 다 sp3라고 한다면은 전기 음성도 서열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sp 혼성이 돼버리면 sp2까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sp 혼성 탄소는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여기가 sp 혼성 탄소고요. 만약에 질소도 3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질소도 만약에 3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간다면 이것도 sp 혼성 질소겠죠. 이런 질소의 경우는 산소하고 플로린 요 사이에 해당하는 자리에 질소가 여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sp 혼성은 전자밀도가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전자를 당기는 힘이 매우 세진다라는 정도로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보닐 알파 수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카보닐 알파 수소라고 하는 것은 카보닐기가 CO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인데 이 CO 이중결합, 이 탄소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붙어 있는 이 탄소, 여기에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는 보통 작용기가 붙어 있는 자리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위치의 수소가 pKa 값이 19까지 떨어지게 된다. 산성도가 많이 높아진다 그 얘기죠. 사실 보자면 여기도 sp3 혼성이라서 산성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질 일은 없는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앞에서 이 알릴 자리 제가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cc 이중결합의 파이스타 쪽으로 그 옆에 있는 수소 하나가 전자를 이렇게 뺏겨서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탄소하고 탄소의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파이 전자가 양쪽으로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쪽 파이스타의 전자밀도가 딱히 더 많이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CO 이중결합의 경우는 CO 이중결합은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원래부터 강하게 쏠려 있고요. 이 CC 이중결합의 파이스타보다 이쪽에 있는 파이스타 오비탈은 전자밀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의 전자밀도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전자쌍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 또 나오네요. 알코올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R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탄소 화합물 어떤 구조든 크게 상관이 없는 탄소 골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맨 끝에 O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걸 알코올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암모니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에 직접 결합한 수소는 pKa 값이 37.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산소에 직접 결합한 수소는 pKa 값이 여기 나온 것처럼 16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16. 그러니까 산소가,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 순으로 이렇게 pKa 값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수소한테서 전기음 성도가 센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잘 잡아당기는가, 이게 바로 산성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H2O.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산소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이거나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똑같죠.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알코올 중에도 이 H2O보다 더 센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CH4라고 하는 메테인, 요 경우에 여기에 H 대신에 여기다가 OH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메탄올인데요. 메탄올의 경우는 pKa 값이 15.4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더 센 산이에요. 근데 에탄올의 경우가 이렇게 에틸기가 있고요. 탄소 2개가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16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 3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OH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17 정도가 되고요. 심지어 여기에 O가 있고 이 탄소에 탄소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한마디로 이 탄소의 차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0차,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 이렇게 되면 한 18 정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pKa 값이 이런 서열을 나타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또 그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도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차 탄소가 일단 주변의 H로부터 여기 O하고 C 사이의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기어받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전자를 전혀 기어받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요 옆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여기 시그마 스타로 어쨌든 전자를 기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양쪽 옆에 2개가 있고요. 2군데서 전자를 기여받으니까 더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가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소 쪽으로도 전자밀도가 높아지게 돼서 오히려 산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에탄올, 메탄올 이런 거 굳이 따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코올이나 물이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거의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페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페놀은 벤젠 고리에, 육각형 고리에 파이 결합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요 끝에 붙어 있는 OH, 이것도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코올하고 페놀은 분명히 서로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pKa 값이 확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산이 나옵니다. 탄산도 시약으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2가지 다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H2CO3에서 H 플러스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HCO3 마이너스가 될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그걸 pKa1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그게 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pKa 값이 4 정도예요. 굉장히 센 산이죠. 이 위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아세트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염산이나 황산보다는 훨씬 약한 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산의 세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HCO3-에도 H가 아직 떨어져 나올 게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HCO3-에서 H 플러스 하나가 또 떨어져 나오고 CO3E- 될 때, 이때의 pKa 값이 한
11에서 11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한 16까지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요 값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대략적인 값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뭐 크게 문제는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하고 11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던 그 아세트산 같은 경우엔 역시 한 4에서 4.7, 4에서 5 사이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잘 외우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말 그대로 적어도 처음 유기화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어떤 화합물별로 pKa 값 서열은 알고 계시는 것이 반응에서 등장하는 시약들을 판단할 때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있죠. 이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 두시면은 처음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까만색이긴 하지만 여기 sp3, sp2 그 다음에 sp 혼성에 붙어 있는 이런 이것들은 하도 자주 등장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 개념은 역시 아울러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좀 암기를 해 두시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